오늘은 김치 한 통도 못 가져갈 거야. 그만 너희들 집에 돌아가. 이제부턴 아무것도 없어. 손이 얼어붙는 새벽에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늦겠지요? 여러분이라면 몇 해째 이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새벽 5시 마당 장독대 옆에서 저는 혼자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금물이 스며들 때마다 따끔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김장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인사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박복래입니다. 2 아들을 낳아 키우고 2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손주도 셋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가셨고 이 집에는 이제 저 혼자입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집을 꾸렸고 명절과 김장철에만 모입니다. 아니, 모인다기보다는 김치를 가져갑니다. 올해도 배추 10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절일 소금은 20kg, 젓갈은 10통, 생강과 마늘은 각각 5kg씩 장을 받습니다. 시장 상인 정 씨가 물었습니다. 복래 씨, 올해도 혼자 하시게요? 며느리들은요? 오늘 올 겁니다. 조금 늦어도 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총 38만 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료비는 늘 제 몫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하마. 제 말버릇입니다. 뭐든 제가 하면 되니까요. 그게 편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는요. 아침 8시쯤 손녀 지우가 잠깐 들렀습니다. 등교 전에 할머니 댁에 들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찐 고구마를 챙겨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몇 시에 온대? 엄마가요? 글쎄요, 할머니, 근데 이거 봐요. 지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단톡방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위쪽에 고정된 공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지, 올해도 김장 수거, 각 가정 배분표 참고, 수거,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분표라는 단어도요. 지우야, 이거 언제 올라온 거니? 작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든 건가 봐요.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어른들의 일정표일 뿐이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학교 잘 다녀와. 지우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장독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절여진 배추에서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양념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수거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1시쯤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박복래 댁 맞으시죠? 송장 확인 좀 부탁드려요. 기사가 건넨 송장 묶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김장 김치 10kg 5박스, 수취인 이름은 제 며느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회사명들이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아, 장남분이 신청하신 거래요. 매년 이맘때 보내시던데요. 올해도 같은 주소로 5곳 배송이요. 기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송장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민수이사 선물용 민호거래처 납품.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재료비 결제 내역이 있어서 자동으로 연동된 거래요. 매년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는 단말기를 보여줬습니다. 제 통장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떠난 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전까지의 김장 재료비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어디로 간 걸까요? 며느리들은 늦게 와서 몇 통만 싸가고 나머지는 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절여진 배추가 한쪽에 수북했습니다. 양념이 담긴 커다란 대야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들은 올 겁니다. 조금 늦게요. 그리고 몇 통만 싸갈 겁니다. 나머지는 아들들이 선물용으로, 거래처 납품용으로 포장해 갈 겁니다. 제 돈으로, 제 손으로 만든 김치를요. 오늘 저는 김치를 절인 게 아니라 제 시간을 절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해째 이 약속을 참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송장에 적힌 그 낯선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제 알아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은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하루는 가볍지만 해마다 쌓이면 짐이 됩니다.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마당에는 절여진 배추 100포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양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생강, 마늘, 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만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장남며느리 영주,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3시쯤 갈게요. 차남며느리 선아, 어머니, 미안해요. 애가 갑자기 학원 상담이 잡혀서 4시에는 꼭 갈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재작년에도요. 항상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금 늦게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피부 사이로 소금기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뻣뻣했습니다. 아침부터 차갑고 무거운 배추를 들고 뒤집고 소금을 뿌리고 또 뒤집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72년을 살아온 허리는 이제 오래 구부리고 있으면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김장이란 원래 이런 거니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장남 민수, 엄마, 올해도 거래처 5곳 보내면 되지? 작년처럼 포장해 주시면 제가 저녁에 가져갈게요. 차남 민호, 형님, 저도 이번에 3곳 추가요. 회사 팀장님들한테 돌려야 해서요. 장남 며느리 영주, 그럼 우리 집 김치는 몇 통 남는 거예요? 차남 며느리 선아, 저도 작년엔 2통밖에 못 받았잖아요. 장남 민수, 괜찮아. 엄마가 많이 담그시니까 100포기면 충분하지.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그 위에 고정된 공지가 다시 보였습니다. 공지, 올해도 어머니 댁 김장 수거, 가정 배분표 참고. 수거, 제가 담근 김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거해 가는 겁니다. 마치 무료 배송 물건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걸어 장독대 앞으로 갔습니다. 절여진 배추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기가 배추잎 사이에서 반짝였습니다. 양념 대야에서는 고춧가루와 젓갈이 섞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을 뻗어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 한 포기를 만들기 위해 저는 새벽부터 손을 놀렸습니다. 100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문득 작년 김장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들은 4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정도 양념을 버무리다가 각자 2~3통씩 싸서 갔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내년에 또 뵐게요. 밝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들이 왔습니다. 트럭에 김치통을 잔뜩 실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거래처가 좀 늘어서요. 김치가 명함이잖아요. 엄마 김치면 다들 좋아해요. 우리 집 몫은? 제가 물었을 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계시니까 필요하면 드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김치는 떠났습니다. 제 손에는 5통 정도가 남았습니다. 겨울 내내 먹을 김치가요. 저는 배추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전까지의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소금, 젓갈, 고춧가루, 생강, 마늘, 파, 무. 매년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였습니다.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김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거래처에, 회사 팀장들에게, 이사 선물로요. 며느리들은 몇 통 받았을까요? 2~3통이요. 그 송장 왜 우리 집 이름이 아니죠? 머릿속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3시 반쯤 대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며느리 영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가 정말 길어져서요. 영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주가 양념 대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집 김치 몇 통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엔 2통밖에 못 받아서 겨울 내내 김치 사 먹었거든요. 영주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영주를 봤습니다. 선아는 언제 온대요? 아, 선아는 4시쯤 온다고 문자 받았어. 그럼 어머니 4시에 시작하시죠? 그럼 절인 배추가 너무 오래. 저는 평상에 다시 앉았습니다. 영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화나신 거예요? 그냥 내가 하마. 제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영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4시가 조금 넘어 차남 며느리 선아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애학원 상담이 갑자기 잡혀서요. 선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였으니 시작합시다. 2 며느리가 양념 대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김치독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빈 독이었습니다. 올해의 김치를 담을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김치를 담을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릴 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해째 쌓인 서운함을 언제 꺼내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송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회사에서요.
통쾌함이란 참았던 말을 꺼내는 순간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을 선택하신 적 있으십니까? 낯선 번호였습니다. 화면에 찍힌 발신자는 신성물산이었습니다. 송장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봉래님 맞으시죠? 저희는 민수이사님 거래처 신성물산입니다. 작년에 이맘때 김치 선물 받았었는데요. 올해도 보내주신다고 해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상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보내주시잖아요. 직원들이 정말 좋아해서요. 올해도 10박스 맞죠? 10박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0박스요? 네, 작년에도 10박스 보내주셨잖아요. 한 박스에 김치 10kg씩이요. 저희 직원이 50명이라 딱 좋았어요.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죄송한데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두 며느리가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누구 전화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가 작년 송장 묶음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신성물산 10박스, 대한건설 5박스, 미래기획 5박스, 동방산업 5박스, 한솔유통 5박스, 총 30박스였습니다. 한 박스에 10kg씩이면 300kg였습니다. 배추 100포기로 만든 김치가 대략 300kg 정도 나옵니다. 그럼 며느리들 몫은요? 저는 송장을 손에 쥔 채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며느리는 양념을 배추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하면 되죠? 선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김치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독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두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오늘은 김치 한 통도 못 나갈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주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올해 김치는 한 통도 내보내지 않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아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희 김치는요? 너희 김치도 없을 거야. 저는 양손으로 양념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 한쪽에 놓인 나눔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설치한 필요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냉장 보관함이었습니다. 어머님, 영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념 대야를 나눔 상자 안에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통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선아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빈 대야를 내려놓고 두 며느리를 봤습니다. 왜냐고? 저는 주머니에서 송장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두 며느리가 송장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년에 내가 담근 김치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 저는 송장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신성물산, 대한건설, 미래기획, 동방산업, 한솔유통, 여기로 갔습니다. 총 30박스, 300kg 가요. 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몰랐어요.
오빠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지 몰랐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을 보여줬습니다. 고정된 공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김장 수거, 각 가정 배분표 참고. 수거, 너희들도 이 단어를 봤을 거야. 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송장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내 돈으로 재료를 샀어. 그리고 내 손으로 김치를 담갔어. 그런데 김치는 내 손을 떠나 거래처로, 회사로 선물로 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김장할 때마다 늦게 왔어. 그것도 매년. 그리고 두세 통만 받아갔어. 나머지는 아들들 몫이라고 생각했겠지. 영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저는 김치독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절여진 배추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김치 한 통도 나가지 않을 거야. 모두 경로당과 나눔 냉장고에 기부할 거야. 저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눔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며느리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다들 돌아가. 저는 배추를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치독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포기, 또 한 포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니? 저는 멈추지 않고 배추를 옮겼습니다. 선아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빠들한테 전화할게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할게요.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미 늦었습니다. 해마다 늦었으니까요. 두 며느리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배추를 계속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요. 10포기쯤 옮겼을 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민수와 차남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주한테 연락 받았어. 저는 배추를 내려놓고 두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 왜 김치를 버리는 거야?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송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내가 담근 김치 30박스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 저는 송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신성물산, 대한건설, 미래기획. 여기 다 적혀 있어. 너희들이 보낸 곳이지.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회사 일 때문에. 회사 일이면 회사 돈을 써.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재료로 내 손으로 담근 김치를 왜 너희들의 명함처럼 돌리는 거니? 민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한 거야. 엄마 김치가 맛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은 너희들 돈으로 해. 저는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작년 38만 원, 재작년 35만 원, 그 전에 40만 원. 모두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이야.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치는 공짜가 아니야. 재료비도 노동도 시간도 모두 값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값을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지겨워.
저는 나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올해 김치는 여기로 갈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거래처가 아니라.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집 김치는? 아이들도 엄마 김치 기다렸는데. 너희들 집 김치는 너희들이 담가 먹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도 내고, 손도 쓰고, 시간도 들여. 그게 김치야. 4명의 가족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다시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들 집에 돌아가. 오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사실은.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저는 배추를 내려놓았습니다. 뭐니? 민수가 영주를 봤습니다. 영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송장에 적힌 회사들, 거기서 우리한테 돈을 줬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김치 한 박스당 5만 원씩? 우리가 받았어. 작년에 30박스 보냈으니까 15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희들이 내 김치를 팔았다는 거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팔았다기보다는 선물 대신 받은 거지. 회사에서 명절 선물 예산이 있거든. 그걸 김치로 대신하면 우리한테 현금으로 줘.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럼 재료비 38만 원을 들여서 너희들은 150만 원을 받은 거니?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닥쳐.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의 생활이 어려우면 내 노동을 훔쳐도 된다는 거니? 4명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송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오늘 이 김치는 한 통도 나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장을 하지 않을 거야. 영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는 영주를 봤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손 놀려 만든 김치를 너희들이 돈벌이로 쓴 게 그렇게까지란 말이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평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통쾌함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그날 밤 송장에 적힌 낯선 이름에게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실이란 때로 우리가 믿고 싶었던 것을 산산이 부숩니다. 여러분은 진실 앞에서 분노를 거두실 수 있으십니까? 그날 밤 9시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여진 배추는 절반쯤 나눔 상자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봉래님 맞으시죠? 저는 대한건설 총무팀 김 과장입니다.
낮에 송장에서 본 회사명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다행이다. 사실 오늘 민수 이사님한테 연락이 안 되셔서요. 혹시 올해도 김치 선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올해는, 아, 그리고요. 김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영주 씨, 민수 이사님 부인분 아시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제 며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영주 씨 때문에 연락드린 겁니다. 영주 때문에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주 씨가 작년에 저희 회사에 김치값을 대신 내셨거든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민수 이사님이 김치 5박스를 선물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회사 규정상 직원 개인 명의로 선물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주 씨가 본인 카드로 25만 원을 결제하셔서 회사 구매 명목으로 처리하셨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민수 이사님이 하셔야 하는데 당시에 이사님이 출장 중이셔서 급하게 영주 씨가 대신 처리하신 거예요. 올해도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나 해서요. 영주가 돈을 냈다고요? 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요. 그래서 저희가 영주 씨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주가 돈을 냈다고? 저는 부랴부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신성물산, 미래기획, 동방산업. 하나같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영주 씨가 대신 결제하셨어요. 선아 씨도 작년에 결제하셨는데요. 두 분 다 본인 카드로 처리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돈을 냈다고요? 그럼 아들들이 받았다는 150만 원은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영주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로 올 수 있니? 30분 뒤 영주와 선아가 함께 왔습니다. 두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앉아. 저는 평상을 가리켰습니다. 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건설에서 전화가 왔어.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주야, 왜 거짓말을 했니? 아들들이 150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그 돈을 낸 거 아니니?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거짓말한 건 맞아요. 하지만 영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피해자예요, 어머님.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영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회사 사람들한테 어머님 김치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오빠는 어머님한테 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시켰어요.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갚는다고요. 근데 영주가 울먹였습니다. 한 번도 안 갚았어요. 작년에 25만 원, 재작년에 30만 원. 올해도 또 하래요. 선아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동생이 김치를 회사에 돌린다고 해서 제가 결제했어요. 작년에 40만 원이요. 안 갚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주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늦게 온 이유도 사실은 오빠가 그러래요. 어머님이 재료비 되는 거 신경 쓰이니까 우리가 늦게 가서 손 덜 쓰래요. 그럼 어머님이 괜찮다. 내가 하마 그러실 거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온 거니?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정말 바빠서 늦은 거예요. 근데 오빠들이 그걸 보고 아예 늦게 오라고 했어요. 그럼 어머님 혼자 다 하시고 저희는 조금만 거들고 김치는 두세 통만 받아가면 되니까요. 영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빠들이 회사로 돌리고 저희한테 결제하라고 하고 어머님, 저희도 매년 어머님께 죄송하고 남편한텐 화가 났어요. 근데 남편한테 대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제 아들들이 모든 걸 조종한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진작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니? 영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한테 말하면 가족이 깨질까 봐요. 그리고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 봐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모르시면 적어도 어머님은 상처받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저를 지키려고 침묵한 겁니다. 저 때문에 돈을 내고 시간을 빼앗기고 서운함을 삼킨 겁니다. 영주, 선아. 저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미안하다. 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왜요? 내가 눈치채지 못했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영주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저는 며느리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괜찮다. 내가 하마라고 말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말이 결과적으로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한 거야. 선아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바꿔야겠어. 저는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한 사람이 참는 게 아니라 모두가 책임지는 거야. 영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장독대를 받습니다. 내일 남편들을 집으로 불러.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말할 거야. 오늘 저는 분노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노를 거두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가족 앞에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모두가 배우고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런 약속이 있으십니까? 다음 날 아침 10시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장남 민수, 차남 민호, 며느리 영주와 선아, 그리고 손주들까지요.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았고 영주와 선아가 제 양옆에 섰습니다.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대한건설에서 전화가 왔었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신성물산, 미래기획, 동방산업,
모두 내가 전화했어.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닥치고 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너희들은 거짓말을 했어. 회사에서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며느리들을 봤습니다. 며느리들이 그 돈을 냈어. 너희 대신. 민수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빠, 작년에 제가 낸 25만 원 언제 갚을 거예요?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바빠서. 바쁘면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아도 나섰습니다. 시동생, 제가 낸 40만 원도요. 작년에도 갚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민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형수님, 그건 나중에. 나중은 언제예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내년 김장 때 또 결제하라고 할 거잖아요.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밤새 영주, 선아와 함께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 김장은 이 규칙대로 할 거야. 저는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박씨 집안 김장 김치 약속문. 규칙 1. 재료비는 사전에 가족 회의를 통해 분담한다. 각 가정이 받을 김치 양에 따라 비용을 먼저 낸다. 규칙 2. 김장일은 3개월 전 가족 공동 캘린더에 확정한다. 불참 시 대체 인력을 본인이 구하거나 인건비를 별도 부담한다. 규칙 3. 김치 배분은 투명하게 한다. 배분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공유한다. 개인 용도 외 선물 판매 시 비용은 별도로 정산. 규칙 4. 남은 김치는 경로당과 나눔 냉장고에 기부한다. 규칙 5. 레시피는 공유한다. 박봉래의 레시피 노트를 디지털화하여 가족 모두가 배운다. 김장은 한 사람의 의무가 아닌 가족의 문화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약속문에 동의하는 사람만 올해 김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작년까지 우리가 한 일은? 당연히 청산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주와 선아에게 빌린 돈, 이번 달 안에 모두 갚아. 그리고 엄마가 낸 재료비 3년치 100만 원도 돌려받을 거야.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100만 원이나요? 작년 38만 원, 재작년 35만 원, 그 전에 40만 원. 계산해 보니 113만 원이야. 100만 원이면 깎아주는 거야. 저는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돈이 없으면 분할로 갚아. 하지만 반드시 내야 할 거야. 저는 약속문을 두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동의한다면 여기에 서명해. 민수가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민호도 따라 서명했습니다. 영주와 선아도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름을 썼습니다. 저는 약속문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이제부터 김장은 공짜가 아니야. 돈도 시간도 노동도 모두 값인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도 당연한 건 없어.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사랑한다면 내 노동도 존중해야 하는 거야.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저는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올해 김장을 시작합시다.
함께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무거운 배추를 날랐습니다. 영주와 선아가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주들도 작은 손으로 팔을 다듬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배추 속을 채울 때는 이렇게 줄기까지 꼼꼼하게요. 생강은 이만큼, 마늘은 저만큼. 소금에 절일 때는 심지까지 골고루요. 손주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배워야 해요? 그럼 지우도 언젠가 김장할 날이 올 거야. 그때 할머니 없어도 할 수 있게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쯤 김장이 끝났습니다. 김치독 5개가 가득 찼습니다. 가족 배분용 3개, 경로당 기부용 2개였습니다. 민수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해마다 엄마는 이렇게 혼자 고생을 하면서 했어. 민호가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는 4시간 했는데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거야.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땀을 흘리고 손에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김장 방법부터 제가 50년간 손으로 적어온 비법까지 빼곡했습니다. 이제 이걸 너희들에게 줄 거야. 영주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주시는 거예요? 공책은 아직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대신 사진 찍어서 모두 나눠 가지고 있어. 선아가 휴대폰을 꺼내 노트를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보물이에요. 보물은 나눠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김장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년에도 김장할 거예요? 물론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 혼자는 안 할 거야. 약속문대로 함께 하는 거지.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년 날짜 지금 정할까요? 영주가 휴대폰의 가족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내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어때요? 모두 시간 되시죠?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확정입니다. 저는 캘린더에 표시된 날짜를 봤습니다. 2026년 11월 7일 박씨 집안 김장의 날. 이제 이 날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가족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해가 지고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각자 김치통을 챙겨갔습니다. 공정하게 나눈 몫이었습니다. 민수가 김치통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갚을게요. 며느리한테 빌린 돈도, 엄마 재료비도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더 이상 안 돌릴게요. 우리 집 김치는 우리끼리만 먹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며느리들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들이 용기 내줘서. 영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도 목소리 낼게요. 참지 않을게요. 그래야 가족이지.
모두가 떠나고 저는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장독대 옆에 김치독 2개가 보였습니다. 경로당에 기부할 김치였습니다. 내일 아침 동네 이웃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가는 김치였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저는 김치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규칙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혼자 참은 게 아니라 함께 책임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공짜 노동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박봉래 씨의 김장은 이제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나눠지는 책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당연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시간과 돈과 마음이 들어간 일들이요. 김장일 수도 있고 명절 준비일 수도 있고 매일의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댁의 김장 혹은 그와 비슷한 일은 누구의 손이 더 많이 들어가십니까? 그 노동에 대해 가족끼리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약속을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반전을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약속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